팍!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 웅장한 홀 전체를 갈랐습니다. 7초 동안 아무도 숨쉬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비명도, 하객들의 탄성도,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조차 멈춰버린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내 아들 33세 박현우가 결혼식단 위에서 뺨을 맞고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을요. 그의 입가에서 살짝 피가 배어 나왔고 하얀 턱시도 칼라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신부의 어머니 한은미. 그녀는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급스러운 핑크빛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금실 자수가 섬세하게 수놓아진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걸친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화려한 한복 치마가 단 위에서 펼쳐지며 흔들렸고 그녀의 진주 귀걸이가 빛을 반사하며 흔들렸습니다. 이 결혼, 지금 당장 멈춰. 그녀의 외침이 마이크를 타고 식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부는 버질로드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쳤나 저 사람. 결혼식장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야. 완전 막장 드라마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남편 박인호 71세의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한은미 여사는 화려한 핑크빛 한복 치마를 휘날리며 단위에서 내려와 하객들을 향해 당당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청소부 집안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꽃 향기마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청소부 집안.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존엄을, 남편의 평생을, 아들의 사랑을 송두리째 짓밟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때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자신이 모욕한 그 청소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려한 핑크빛 한복은 그녀의 오만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세월 속에 묻히지 않는다. 나는 요즘 따라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을 가슴 깊게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은 너그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마음도 넓어지고 타인의 실수나 편견쯤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세월 속에서 흉터처럼 남는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회복되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어디엔가 닿아 있을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상에서, 식탁 위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균열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작은 균열이 때론 한 사람의 존엄을,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담담히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67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부엌 한쪽에서 보온병에 보리차를 따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는 소리죠. 남편은 한때 국내 최대 청소정리 솔루션 기업 클린메가의 창업 수장입니다. 작은 청소 용역 회사로 시작해 전국 800여 개의 빌딩과 계약을 맺은 수천 직원의 일터로 키워낸 사람. 국가 기업 품질 대상까지 받았던 준 대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그의 얼굴이 실렸고 방송 경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68생일을 맞던 해 명예로운 은퇴식 이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회사 직원 복지와 사회환원재단에 돌려주고 남은 삶을 현장 노동자로 보내는 길을 택했죠. 청소 용역 업체 현장 점검원. 아침 6시에 출근해 빌딩 구석구석을 직접 걸으며 청소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나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느냐고, 이미 충분히 이루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그 이유를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임 후 처음으로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죠. 정희야, 내가 만든 회사였지만 나 없이도 돌아가고 잘할 수 있어야 회사야. 그리고 난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의 눈은 멀리 아득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장님이라는 호칭보다 이노 씨라고 불리는 것을 책상 위 명함보다 장갑 낀 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직함보다 땀의 존엄을 믿는 남자였으니까요. 자신이 평생 함께한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며 소박하게 지냅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마당 한쪽엔 남편이 손수 만든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들러 수다를 떨고 가는 그런 평범한 집이죠. 남편은 주 2~3번 대기업 청소 용역 업체의 현장 점검 직원으로 나갑니다. 낡은 점퍼에 메모장 하나 들고 빌딩 지하부터 옥상까지 걸으며 꼼꼼히 체크합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고 나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온 남편의 어깨에서 피곤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33세 박현우. 차분하고 성실하고 남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아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고 식당에서도 직원분들께 꼭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건네는 그런 아이였죠. 남편의 회사가 커가던 시절에도 현우는 결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장님 아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 애썼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도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세요라며 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현우가 29되던 해 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우의 손은 식탁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나는 그 떨림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부모님께 소개하는 모든 청춘의 떨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현우가 결혼할 여자라며 우리 집에 데려온 이름은 한가영.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여자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가영입니다.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인사를 할 때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태도였죠.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가영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손끝,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집중하는 습관, 말을 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태도, 모두가 예의와 배려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현우 오빠가 항상 부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아버님의 삶에 대한 철학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지만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허례허식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현우와 가영을 배웅한 뒤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눈빛이 맑더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현우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줄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대가 얼마나 날카롭고 냉혹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 개별 룸으로 나뉘어 있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이는 곳이었죠. 나는 그날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죠. 결국 남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남편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입으니까 어색하네. 남편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입는 정장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가영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공기가 차갑다는 것을. 가영의 어머니, 한은미,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손목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 귀에는 크림색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의 라벨이 일부러 보이도록 제쳐놓은 듯한 각도로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은 우리를 훑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가격을 매기듯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환영이 아닌 심사에 가까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오셨어요. 한은미 여사는 짧게 대답하곤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악수조차 하지 않았죠. 반면 가영의 아버지는 조금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그는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상견례는 처음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가벼운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현우와 가영이 어떻게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본론은 언제나 뒤에서 칼을 숨기고 다가오는 법입니다. 한은미 여사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 소일거리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 관리요?
어떤 분야? 청소 용역 쪽입니다. 그 순간 한은미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는 손목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찡그려졌죠. 그리고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웃음이 아닌 경멸의 형태로. 아, 청소 쪽? 그럼 사실상 평생 노가다 하신 거네요? 그녀의 말투는 몰라서 물어본다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투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역시 그랬군이라는 냉소였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현우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미소를 유지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한은미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육체 노동을?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식 하나 잘 키우셨으니 대단하시네요. 겉으로는 칭찬인 듯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래다. 우리와는 다르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은미 여사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듯. 귀가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상처가 어떻게 말 속에 숨어들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우는 앞좌석에서 핸들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남편은 조수석에서 창밖의 흐릿한 가로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서 두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한마디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끈을 천천히 풀다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나는 남편의 등을 보며 알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망설임을.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두 잔 우려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차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깍지 끼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의 핏줄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상견례 자리에 그 여자 나 전에 본 적 있어. 나는 천천히 남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억지 웃음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웃음 대신 씁쓸한 체념이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숨이 목에 걸린 채 겨우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조용히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타운 프리미엄 빌딩 관리 점검 갔을 때.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그러나 끊김없이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새벽 5시 반, 아직 어둑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빌딩 로비에는 조명이 반밖에 켜지지 않았고 청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롤링, 청소 워크플로우를 점검하겠다며 앞치마와 장갑을 갖춰 착용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신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봐야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안다는 것이 남편의 철학이었으니까요. 남편은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의 로봇 청소기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물걸레 교체 주기, 센서 작동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그때 멀리서 클릭 마이너스 구두 굽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새벽 출근하는 직원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남편이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려 손에 쥔 물티슈를 접어넣고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평가하듯, 측정하듯. 그 여자는 손목에 끼워둔 명품 팔찌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관리자가 누구예요? 남편은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제가 현장 관리자입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리자라고요? 그게 가능한 직급인가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남편의 앞치마를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복장으로 여길 돌아다니시면 고객들이 좀 깰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와서 결정적인 모멸의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 빌딩 매출 책임자 중 한 명인데요.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보네요. 직업에도 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최소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 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대화가 아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톤이었죠.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기름때 묻은 장갑을 천천히 내려다봤다고 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며 노동의 가치를 사회에 설파해온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굽 높은 구두 소리를 울리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바늘로 찔린 듯 따끔하게 아팠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참담함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우리 앞에 앉아있던 가영이 어머니였어. 그 말을 끝으로 오랫동안 숨도 섞이지 않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우는 가영과 계속 통화를 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울먹이는, 떨리는, 간신히 참고 있는 목소리.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결혼 반대하신대요. 가영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청소부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킨다고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냐고. 이유는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청소부 집안이랑 결혼 못 시킨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칼처럼 갈라놓았습니다. 가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현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매일 저한테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나는 말을 잇지 못하는 가영을 대신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영아, 내 마음은 어떠니? 저는 변함없어요. 현우 오빠가 제 전부예요.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아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물러서야 할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가 좋다면, 가영이가 진심이라면 난 행복하네. 그리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평생 지켜온 게 뭔가? 노동의 가치, 사람의 존엄. 그걸 지금 부끄러워할 순 없어.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당당해야 해. 나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과 돈이 아니라 지켜온 신념에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후 현우와 가영은 결혼 준비를 강행했습니다. 현우는 책임감 있게 식장을 알아보고 가영은 드레스를 고르러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고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의 집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초대 인사, 주례, 결혼식장 좌석표, 예단, 패백 순서까지 거의 모든 결정을 하는미 여사는 체면 기준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하객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어떡해? 신랑 어머니는 한복 말고 차라리 단정한 정장이 좋지 않아요? 한복은 너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차갑게 웃는 말 뒤에는 언제나 너희는 아래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영은 매일 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엄마가 매일 오빠네 집안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변해. 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지만 가영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침실에서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무언가 정리를 하고 있었죠. 한참 후 남편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쓰게 될지도 몰라. 나는 USB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에 USB를 쥐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난 내일 우리 현우가 당당하게 결혼하길 바라. 그게 전부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고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식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꽃 향기가 짙게 퍼진 대리석 홀,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따뜻한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부 대기실 앞에서 가영을 잠깐 만났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가영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나는 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영아, 오늘은 내 날이야. 행복하렴. 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선율이 흘러나왔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을 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식장 한쪽, 신부 측 좌석 맨 앞에 앉아 있는 한은미 여사의 얼굴을.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나는 텃밭에 물을 주며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주말이면 집에 들러 엄마 밥 먹었어요? 하며 냉장고를 뒤지곤 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일 작은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숟가락이 쉬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알을 천천히 씹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등의 피부는 유독 메말라 보였고 밤이면 잠들기 전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 국그릇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도 대지 않은 국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흔들리는 거 아니지?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이야,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오랜 세월 속 울음이 굳어져 나온 것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난 평생 청소를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람이 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가 부끄러워. 그런데 그 사람 눈엔 내가 그냥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나 봐.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목소리 끝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상처로 끝나게 두지 않겠다.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우와 가영은 주말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고 신혼집 인테리어 샘플을 보러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예비 부부의 행복한 준비 과정이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 혼주 의상, 신혼집 가구 선택, 하객 명단, 심지어 패백 음식 메뉴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은미 여사는 품위, 체면, 레벨, 기준이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했습니다. 현우가 가영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가영이 집안 수준에 안 맞아요. 하객이 누군데 이걸 이렇게 해요? 우리 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랑 쪽에서 결정하는 건 최소로 했으면 해요. 솔직히 감각이 다르잖아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임신 소식도 사업 성공도 자녀 합격도 아닌 결혼 준비가 누군가에게는 계급 전쟁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가영과 통화를 한 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가영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가 양보할까봐. 나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야, 양보할 게 뭐가 있니? 너는 당당해야 해. 가영이도 우리도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이미 지친 빛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남았을 때였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간에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가영.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가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혼주석 배치를 다시 바꾸래요, 신랑. 부모님 쪽은 너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면서 손님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정신적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주 차량도 따로 하자고 하시고 하객 명단도 다시 조정해야 한대요. 신랑 쪽 하객이 너무 많으면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가영아, 괜찮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자. 넌 힘들지 마.
하지만 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가영아, 혹시 힘들면 우리 결혼 천천히 생각해 볼래? 전화기 너머로 가영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우 오빠랑 저는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제가 더 강해질게요. 나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아이만이 유일하게 상대를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혼주 한복 가봉을 하러 한복집에 갔습니다. 가영의 어머니도 같은 시간에 오기로 했다며 현우가 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최대한 편하게 하세요. 가영이 엄마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현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언제 흔들렸니?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한복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은미 여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아, 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악수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가봉실로 안내를 받았고 점원이 미리 준비해둔 분홍빛 매듭 비단 저고리를 내게 건넸습니다. 연한 살구색에 가까운 분홍빛이었고 섬세한 금박 자수가 소매와 깃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점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색감이 딱 맞으세요. 피부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단정하게 품위 있게 서고 싶었으니까요. 그 순간 피팅룸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한은미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녀는 내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대 집안의 이미지 좀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밝거나 고급스러우면 좀 어색하잖아요. 혼주끼리 레벨이 안 맞으면 하객들이 눈치채거든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점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유지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당한 것 같은데요. 한은미 여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주복은요, 하객들 눈에 비치는 집안 이미지예요. 너무 튀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무채색 계열로 단정하게 하시는 게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회색빛 또는 베이지색 저고리였습니다. 화려함은 전혀 없었고 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이 정도면 무난하죠. 나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점원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옷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입으면 다 고와. 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가 당당하면 돼.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회색빛 베이지색 저고리. 내가 원했던 분홍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우리 현우 날이니까. 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 같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홀 곳곳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이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분위기는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측, 신부 측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훑어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이 신랑 쪽인가? 어머, 옷차림 보니까 좀 그런가 봐. 신부 쪽은 확실히 다르네. 품위가 있어. 나는 그 소리들이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신분을 세우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례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혼주 대기실에 안내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신랑 측 혼주, 신부 측 혼주가 마주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영의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한은미 여사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의자를 쾅 마이너스 소리 나게 끌며 자리를 바꿨습니다. 일부러 내 쪽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영의 아버지에게 들리도록 하지만 우리도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착한데 주변 환경이 문제예요. 가영이가 고생할 게 뻔해요. 나는 참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은미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다 맞아야 오래 가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정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무엇을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한은미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가진 게 없는 사람의 위안일 뿐이죠. 현실은 냉정해요, 어머님. 나는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만큼은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현우를 위해서. 오전 11시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선율이 흘러나왔고 식장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가영이 아버지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신부 진짜 아름답네요.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단위에서 가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사랑하고 있어. 그게 전부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부가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 신부 측 좌석 맨 앞에 앉아있던 한은미 여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가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 방향이 아닌 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분 뭐 하시는 거예요?
신부 어머니 아니에요?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단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가영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현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단 위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주례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단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미 마이크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전체 하객이 듣도록 명료하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지금 당장 멈춰. 식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단 위에서 주먹을 쥔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부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예요? 한은미 여사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이런 결혼할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고 아버지가 황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 앞에서 이럴 수 있지? 그때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식장의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은미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이 자리는 두 아이가 사랑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제발 그 사랑을 존중해 주십시오. 한은미 여사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존중이요? 청소부 출신이 제 딸의 인생을 존중해 달라고요? 그 순간 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외관만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은 찬란하게 흩어졌고 수백 개의 작은 전구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홀 양옆으로 늘어선 하얀 장미와 백합 꽃다발에서는 진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붉은 카펫 위로는 하얀 꽃잎들이 흩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 선 몇 사람의 마음은 지옥보다 어두웠습니다.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으로 버질로드를 따라 걷는 신부의 모습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쁘다 하고 감탄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치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곧 재앙이 터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랑 측 혼주석 맨 앞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끝났으면,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았으면.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 나는 신부 측 좌석 맨 앞에서 일어나는 인형을 보았습니다. 한은미 여사였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가려는 줄 알았습니다. 혹은 급한 전화라도 받으려는가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출구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버질로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입구는 그 순간 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장 안에 하이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단호한 걸음, 공격의 걸음, 멸시의 걸음.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걸음소리는 음악을 뚫고 모든 이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분 누구예요? 신부 쪽 어머님 아니에요? 근데 표정이 왜 저래 뭔가 이상한데. 한은미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냉소였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당당한 걸음이었죠. 음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음향 기사에게 손짓을 했고 오르간 소리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식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가영은 버질로드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단 위에 서 있던 현우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단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주례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마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봅니다. 주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결혼식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 그녀의 눈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괴, 굴욕, 그리고 심판.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표정으로 버질로드 중간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딸인 가영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영의 얼굴은 놀람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마치 겨울 눈 속에 갇힌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천천히 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가치를 매기듯.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빙점 아래로 내리는 독설이었습니다. 가영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꾸며봤자 가난한 집안에 시집가는 여자일 뿐이야. 넌 그걸 모르고 있었어. 하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딘데 제발. 하지만 한은미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신랑 가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객이 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부모님?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일 계속 하신다면서요? 그럼 오늘 끝나고도 여기 청소하고 가세요. 어차피 직업 정신 있으시잖아요. 식장이 폭발하듯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미쳤나 저 사람? 신부 엄마가 왜 저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이야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했습니다. 한은미 여사의 독설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남기고 굴욕을 주고 무릎을 꺾으려는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례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 위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한은미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영이가 평생 악취나는 장갑 냄새 속에서 사는 꼴은 못 봅니다. 제 딸은 그런 환경에서 살 아이가 아니에요. 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황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가영아, 정신 차려. 하지만 가영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착한 청년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 하는 겁니다.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이 모든 게 맞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은 계급 차별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신랑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만 일부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집안 차이가 좀 있긴 하죠.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요. 지금 이 순간 가영의 정신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버질로드를 따라 신랑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단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참고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단 위로 올라가 현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현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죄 지은 자를 징벌하듯 신부 가영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엄마. 가영은 드레스를 끌며 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드레스가 걸려 넘어질 뻔했고 아버지와 하객 몇 명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한은미 여사의 손이 현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팍! 그 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7초 동안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살짝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다, 완전히 미쳤어. 한 하객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혼란스러울 때 식장 뒤편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신랑 측 하객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한은미 여사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오늘 이 장면을 절대 묻히지 않을 겁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남편의 오래된 파트너 클린메가 현 대표이사 겸 남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재훈 58세. 남편이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동지였고 남편이 은퇴한 후 회사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재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훈이 내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그때 최재훈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최재훈은 지금 그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에게는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그녀가 결코 세상에 드러나길 원치 않을 여러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 1 남편의 과거 위장 근무 영상. 3년 전 타운 프리미엄 빌딩에서 남편이 청소 점검을 하고 있을 때 한은미 여사가 그를 모욕했던 그날. 빌딩 로비 CCTV는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달라고 했던 그 순간까지. 파일 2 한은미 여사의 갑질 녹취.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했던 모욕적 발언들. 너 같은 학벌로 어떻게 이 회사 들어왔어? 월급 받는 주제에 의견을 내. 파일 3 사적 횡령 의혹 증거.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들. 명품 구매, 개인 여행 경비, 심지어 딸의 해외 학비까지. 파일 4 직원 강압형 경영 증거.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 녹음. 한 상무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우리는 그냥 도구였어요. 모든 퍼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업계 인맥을 통해 조용히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상견례 이후 그녀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죠. 이제 심판의 시간은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이미 파란 얼굴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식장 매니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꽃 장식의 달콤한 냄새조차 피비린내처럼 느껴질 만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우는 뺨을 맞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영은 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여전히 단 위에 서서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은미 여사가 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난 건 결혼식이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끝난 건 어머니의 가면입니다. 한은미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현우는 천천히 단에서 내려와 식장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사장님, 이제 보여주셔도 됩니다. 최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은미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최재훈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은미 상무님, 당신이 3년 전 프리미엄 빌딩 로비에서 한 남자를 모욕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은미 여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최재훈은 계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현우의 아버지 박인호 회장님이셨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최재훈은 USB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직원들에게 했던 갑질, 횡령 의혹,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준 인간성까지. 한은미 여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은미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그 자리에 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장은 폭풍 직전의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부의 흐느낌, 하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시선들이 공기 속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여전히 단 위에 서서 약간 창백해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재훈 사장이 USB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은 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죠.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과거 영상 몇 개?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한은미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트린 사람은 신랑도 신부도 최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식장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광택 없지만 품격 있는 수제 구두, 그리고 정면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눈빛. 바로 신랑의 아버지 박인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청소복도 회사 명찰도 어떤 노동자의 흔적도 없이 왕처럼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아버지? 아까 그 청소부라던 분? 근데 왜 저렇게 달라 보이지? 남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로 돌아온 왕처럼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 드디어. 남편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다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은미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사람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은미 여사를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나 하고 가라, 그 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한은미 여사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감정이 올라와서 잠깐 실수로. 남편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끊었습니다. 모욕은 감정이 아니라 인성의 결과물입니다. 장내가 흔들렸습니다. 몇몇 하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당신은 그냥 청소부잖아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청소부 맞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제가 어떤 청소부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군요. 남편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얇은 금속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명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패 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식장의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클린메가 그룹 회장 박인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국내 최대 청소 정리 환경 솔루션 기업 직원 8,200명 연매출 1조 2천억.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라고? 저분이 클린메가 회장?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클린메가는 단순한 청소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대 빌딩 관리, 병원 정리, 공공기관 위생, 환경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그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빌딩 10곳 중 7곳이 클린메가와 계약을 맺고 있었고 정부 공공기관과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준 대기업이었습니다. 한은미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당신이. 남편은 명패를 천천히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문화를 알아야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당신 회사 건물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한은미 여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그때 3년 전 그때도? 맞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라고 했던 그날. 저는 클린메가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식장이 폭발적으로 술렁거렸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단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 평생 참고 살았구나. 최재훈 사장이 식장 스텝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식장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원래는 신랑 신부의 추억 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USB가 연결되었고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영상 일하는미 사무실 내부 CCTV. 화면에 한은미 여사의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2년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은미 여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한은미 여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그 잔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죄송합니다. 상무님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향기 좀 나게 살아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스펙만 보고 뽑았더니 역시 그 대학 출신은 안 되나 봐.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고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완전 갑질이잖아. 영상 이 지하 청소구역.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엔 빌딩 지하 청소구역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남편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한은미 여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코를 손으로 막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얼룩 제대로 안 지우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시죠? 청소부 인생이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랑 더러운 데서 일하는 사람은 격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그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영상 3직원 회식 자리.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한은미 여사가 술잔을 들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월급 받는 주제에 의견을 내.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너희 역할이야. 청결은 계급이야 몰라. 우리 같은 관리자와 너희 같은 실무자는 애초에 다른 거라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완전 최악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신부 가영은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가영의 눈물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결심의 눈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USB 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한은미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근무하는 회사 인터내셔널 맞습니까? 한은미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남편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클린메가 그룹과 연간 120억 원 규모의 빌딩 관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회사인 에코솔루션과 환경 컨설팅 용역 계약도 체결되어 있죠. 총 계약 규모는 연간 약 180억 원입니다. 한은미 여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남편은 묵직한 음성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클린메가 그룹은 귀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기존 공급망, 납품, 브랜드 협약 일체를 72시간 내 완전 해지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계열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은미 여사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요. 그건 회사가 망해요, 제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결혼은 계급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섞인 단호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겁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손을 떨며 단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네일아트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부서졌습니다. 고급스럽던 한복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고 머리에 꽂았던 진주핀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한은미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회사는 제 잘못 하나 때문에 수백 명 직원들이 제발.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는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멸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깔보는 것을. 한은미 여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가영의 아버지가 황급히 다가와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한은미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현우는 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에서 내려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약해서 가영이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현우야.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숨기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지키는 것이다. 너는 잘했어. 내가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그게 진짜 자존심이야. 현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하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이런 결혼식이 돼서 제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는 가영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넌 잘못이 없어. 부모의 잘못이 자식의 잘못은 아니야.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상처받으셨는데 나는 가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가영아,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순간 가영은 내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현우도 다가와 가영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사랑하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식장은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품 꽃장식의 달콤한 냄새보다 더 진하게 공간을 채운 향기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인격의 승리였습니다. 주례가 천천히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목격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주례는 현우와 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랑 박현우 씨, 신부 한가영 씨, 두 분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하십니까? 예, 예. 두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맹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는 가영의 면사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 식장 전체가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내 손을 꽉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아들 잘 키웠지? 당신 닮아서 당당하게 자랐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한은미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 그녀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절대로.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은미 여사의 회사, 인터내셔널은 클린메가 그룹과의 거래가 끊기고 불과 2주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직원들도 하나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클린메가와의 계약이 끊기자 연쇄적으로 다른 협력사들도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고 일부는 아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터내셔널 상무가 클린메가 회장님을 모욕했대. 결혼식장에서 사위뺨을 때렸다던데.
갑질 영상도 있다던데 완전 끝났네. 언론의 관심은 곧 사실 확인에서 과거 인성 논란으로 그리고 내부 직원 증언으로 번져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무 밑에서 3년 일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인격 모독은 기본이었고 실수하면 회의실에서 30분씩 세워두고 훈계했습니다. 제 동기는 한 상무한테 너 같은 학벌로 어떻게 입사했냐는 말 듣고 정신과 상담 받았어요. 지금도 트라우마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둘 퇴사 서류와 박스들이 쌓여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떠났고 중견 직원들도 지금이 기회다 싶어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던 협력사 전화, 고객 문의, 신규 계약 제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눅눅하게 식어갔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고 텅 빈 책상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회장실에서 의자를 붙들고 몸을 웅크린 채 밤새 메일함을 새로 고침하며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나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기준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갑질은 사과보다 기록이 먼저 남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책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저 남자 때문이야. 박인호 회장 청소부? 아니, 회사 회장? 나를 속였어.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그녀의 감정은 반성이 아닌 분노의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붉게 부은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볐죠. 그때 어떤 고객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현관에 그냥 두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는 배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 나는 꼭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하받고 무시당했던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인을 향한 비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그냥 무시당하기 싫었을 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절대 이렇게 안 끝나 절대. 며칠 뒤 한은미 여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 연예시사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었습니다. 한은미 상무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실의 목소리 채널 제작진입니다. 혹시 인터뷰 제안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한은미 여사는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한쪽 이야기만 들었어. 내 입장도 들어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제작진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억울하시면 반론권 행사하셔야죠. 시청자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상무님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한은미 여사는 마지막 자존심을 거머쥐고 촬영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간이 조명 몇 개와 카메라 2대, 그리고 진행자 1명이 전부였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조명 아래 의자에 앉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상무님, 결혼식장에서 사위분의 뺨을 때리신 이유가 뭔가요? 한은미 여사는 준비해온 대답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분이 청소부일 줄 알고. 그 순간 진행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부일 줄 알고요? 그럼 청소부였으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한은미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딸의 장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보다 직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지만 모든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촬영본은 사흘 뒤 공개되었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댓글은 그녀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핑계네요. 끝까지 자기 정당화하는 거 보소. 저게 사람이야? 딸이 불쌍하다. 저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댓글은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마지막 희망을 딸에게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영아, 엄마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가영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가영아, 이 결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헤어져. 넌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가영은 긴 침묵 끝에 엄마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누굴 잃을 뻔했는지 알아? 한은미 여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현우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뭘 입든 어디 출신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믿어본 적 있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그 질문은 한은미 여사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엄마가 원한 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엄마의 체면이었어. 엄마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어. 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현우 오빠랑 살 거예요. 엄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엄마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나는 엄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영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딸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2개월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해고, 수당, 미지급 용역비, 사무실 임대료, 연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은미 여사는 비어있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폐업 신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예전처럼 반짝이는 빌딩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폐업 신고서, 본인의 서명.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은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킬 체면도 없네. 체면이 사라지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줬는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며칠 뒤 한은미 여사는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 가영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오? 저 사람들한테.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으려고 사과하는 게 아니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진심을 전하는 거지. 한은미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명품 화장품으로 꾸며도 값비싼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은미 여사는 클린메가 본사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으신 분은 저 박인호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한은미라고 전해주세요.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위층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박인호 회장이 직접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은미 여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늦은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 올라오시죠.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심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두 손을 천천히 모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가진 사람만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걸. 한은미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사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한은미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 먼저 가세요. 제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한은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한은미 여사는 딸 부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비싼 선물도 명품 쇼핑백도 없었습니다. 단지 편지 한 장과 작은 카스테라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줄까,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가영과 현우가 나왔습니다. 가영은 엄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한은미 여사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현우 씨, 저 오늘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성공자였습니다. 회사는 키웠지만 사람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존중은 잃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성공한 인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결혼식장에서 제가 당신을 때린 것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한은미 여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영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하지만 한은미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 기회를 주시면 다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가족으로.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은미 여사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가족, 그게 저희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한은미 여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시작하자. 우리 다시 가족하자. 한은미 여사는 그제야 두 눈에서 늦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고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현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 가영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주방에서는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은미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 오셨어요. 한은미 여사는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세요.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로요. 한은미 여사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남을 무시하며 쌓은 성공이었고 가장 값진 선물은 늦게라도 찾아온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숨기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꺼내고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